요즘 가장 힙한 여행지는 도쿄도 방콕도 아니다. 최근 이곳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요즘 중국 상하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지 언론들은요, 도시 전체가 한국인으로 북적인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인스타, 유튜브만 봐도요, 상하이 여행 브이로그며 또 쇼핑 후기 막 줄줄이 올라옵니다. 상하이는 언제 이렇게 힙해졌을까요?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은 상하이 열풍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상하이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뀐 건 지난해 중국이 단기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면서부터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인 숫자입니다. 2025년 1분기에만 무려 20만 명 넘게 상하이를 다녀왔고요. 2024년 중국 전체로는 2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11월, 12월에는요. 일본, 미국을 다 제치고 상하이에 제일 많이 간 외국인 1위가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 열기는 계속됐는데요. 예약 사이트 아고다의 6월, 7월 체크인 기준으로 숙소 검색 데이터를 보면요. 중국 칭다오와 상하이의 검색량이요. 각각 212%, 207%나 급증했어요. 일단 접근성이 너무 좋죠. 서울에서 상하이까지 비행기로 딱 2시간. 왕복 항공권도요. 20-30만 원 정도 선이고요. 도시 분위기 자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위생이나 질서의 우려도 좀 있었지만 요즘에는요, 여행 인프라도 많이 정비되면서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데 이런 후기가 계속 늘고 있죠. 그 중에서도요, 가장 인기가 있는 건 단연 쇼핑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싸고 대충 만든 옷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디자인 바이 차이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니가 칸 영화제에서 입어서 화제가 된 드레스, 그게 바로 상하이 디자이너 브랜드 슈슈통의 제품이라고 하고요. 아이브의 장원영은 마크공 드레스를 입고 명품 주얼리 행사에 나타났죠. 시드니 스위니, 올리비아 로드리고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도요, 요즘 중국 브랜드를 꽤 자주 입는다고 합니다. 요즘 MZ들은 유명 브랜드보다 희소성 있는 취향템, 감성 넘치는 개성템 이런 걸 찾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브랜드들이 그 감각을 제대로 건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매장이 없는 슈슈통, 스위트 칠링 같은 중국 로컬 브랜드가 나만 아는 감성템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상하이에 있는 나이키 인민광장 001 매장에서는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운동화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서 필수 코스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중국은 왜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히 문을 열고 있는 걸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돈,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전환입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40년 넘게 고속 성장을 해왔죠. 세계 공장으로 불릴 만큼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을 늘려왔고요. 부동산과 내수 시장도 동반 성장하면서 경제가 크게 팽창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죠. 코로나19 이후에 봉쇄 여파가 길어졌고요.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또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소비 위축도 겹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이 뚜렷한 둔화 국면에 들어섰던 겁니다. 특히 부동산 부문은요, GDP의 25% 안팎을 차지하던 핵심 산업이었는데 헝다 사태 등으로 그 신뢰가 무너지면서 소비자들도 덩달아 지갑을 닫게 됐죠. 이제는 그래서 내수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외국인 유치 전략이었죠.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고 외국 자본과 기업도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자, 이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산업 육성이 아니라 중국 경제를 다시 순환시키기 위한 촉진제인 셈인데요. 특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캐시카우가 됩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요, 지방도시들도 앞다퉈서 관광 상품을 만들고 SNS 마케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내부에서 유행하는 트렌드가 바로 핑티 여행인데요. 싸게, 비슷하게 대체해서 즐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대신에 윈난, 러시아 대신에 네이멍구, 제주도 대신에 저장성 타이저우처럼 해외 인기 여행지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식 핫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데요. 요즘 MZ들 이런 정보를 다 어디서 보고 따라가는 거야? 바로 중국판 SNS 샤오홍슈입니다. 인스타, 틱톡, 핀터레스트의 감성까지 한데 섞은 이 플랫폼은요, 감성샷, 쇼핑 후기, 뷰티 꿀팁까지 없는 게 없어서요, Z세대한테는 그냥 필수 앱으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월간 사용자만 3억 명, 그 중에 72%가 MZ세대랍니다. 요즘 뭐가 힙한지 먼저 알고 싶다? 그럼 샤오홍슈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트렌드 레이더 같은 앱이거든요. 대왕 네컷이나 수건 케이크 이런 트렌드도요, 사실 여기에서 먼저 떴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경우죠.
샤넬, 루이비통 등은요 런웨이 생중계를 바로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또 180만 팔로워를 가진 왕호 테레사 청의 경우에는요 단 7시간 동안 진행한 라이브 방송으로 무려 188억 원어치를 판매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제일 먼저 노리는 그런 플랫폼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외교적인 이미지 회복 전략도 빠질 수가 없어요. 사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꽤 강경한 정책을 펼쳐왔죠. 반간첩법 강화, 인터넷 검열, 외자 규제 뭐 이렇게 해서 외국 기업들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 중국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니야?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기는 힘들다. 이런 불안감이 좀 커진 시기였죠. 게다가 지금은 동남아 신흥국들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를 대체할 나라는 없어 라는 자신감도 예전 같지 않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제조 거점으로 막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은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무비자 정책 확대입니다. 관광, 유학,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서 외국인의 접근 장벽을 낮추고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어 보려는 거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관광 수익 확대, 장기적으로는 외국 자본 유입, 또 첨단 기술 도입까지 내다본 전략입니다. 결국 지금의 개방은 단순한 문 열기가 아니라 중국이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리셋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자와 여행자에게 중국, 다시 괜찮아졌네 라는 신호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중국,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로만 머무를 생각이 없어 보여요. 중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또 새로운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군사력 말고 문화와 이미지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죠. 이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의 중국 확실히 예전과는 다릅니다. 우선 기술력과 국가적 투자 여력 측면에서 중국은 이 소프트 파워를 떠받칠 인프라를 거의 다 갖춘 상태입니다. 전 세계 AI 특허의 약 70%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요. R&D 투자 규모 역시 미국, 일본, 독일과 함께 톱5에 드는 수준이죠. 플랫폼, 물류, 미디어, 교육 등의 인프라도요, 국가 주도로 정비되면서 이 문화 확산의 토양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중국은요,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브랜드 파이낸스 조사에서 중국은요, 소프트 파워 지수 2위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영국을 제쳤고요. 세계가 사랑하는 브랜드 부문에서도 5위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의 성과가 아니라 콘텐츠, 패션, 게임 등 문화 소비재에서 이 중국 브랜드의 인지도와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실제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텐센트와 넷이지 같은 중국의 대표 게임사들은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이 실제 게임 설계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북미, 동남아, 일본 시장까지 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요, 중국 서브컬처 장르인 모바일 게임의 매출이요, 전년보다 무려 31%나 올랐죠. 물론 이 수치만으로는 중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에는 이르죠. 내수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요. 표현의 자유와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 같은 이런 문화적 변수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죠. 정치 이념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는 검열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국제 공감대를 얻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건 이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그 정책이 문화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문화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계획적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기업들은 그 안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투자하고 있죠. 그 변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분야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AI처럼 기술력을 앞세우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고 그 AI 기술 자체도 이제 거의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의 소프트 파워는 사실 중국이 넘어서야 할 벽이 큽니다. 그거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도와 이어지는 건데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그 자체가 나는 너무 동경의 대상이야. 그렇게 가야 그 나라의 영화, 드라마, 음악, 그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것이 강력한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중국이 그렇게 글로벌하게 호감을 사고 있는가는
아직은 조금 생각할 부분이 좀 남아있죠. 오늘은 이 상하이 열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중국 단순히 문만 연 게 아닙니다. 패션, 플랫폼, 콘텐츠까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꺼내들고 있어요. 물론 아직 낯설고 조심스러운 시선도 남아있지만요. 중국의 변화, 단순히 수치나 유행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